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재테크라는 차원에서 주식시장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번 시장에서요. 검은 월요일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검은 목요일이라는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쓰나미가 동아시아 시장까지 지금 이 전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에 기침을 하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출렁이는 모습,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패닉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어떠한 포지션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한 13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좀 생각보다 나이대에 비해서는 크게 자금을 움직였다. 자, 그랬을 때 돈도 많이 불려봤고요.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려봤고, 또 이 주식으로 또 돈도 많이 까먹어 봤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나왔잖아요. 자, 그 사이에 굉장히 제가 이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 경험, 쓴맛도 많이 받고 재미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양분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좀 마음이라는 걸 좀 여유 있게 좀 갖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좀 편하게 보이고 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돈도 많이 벌려봤는데 이 주식 때문에 또 돈도 까먹어봤다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자, 공부라는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확률적으로 이 자산이라는 걸 불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정말 크더라고요. 자, 이 욕심 때문에 제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자금, 투자 자금을 좀 먹고 갉아먹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적정한 욕심도 좀 적정하게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게 되다 보면 저와 같이 돈도 많이 불렸다가 그 돈을 다 까먹고 또 원금도 일부 손실이 생기는 그러한 투자 패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분들 적정하게 투자, 내 체력에 맞게끔 투자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수익도 좀 챙길 줄도 알아야 되고, 자, 뭐 무리하게 과도하게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차입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손실들이 분명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환경.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라는 것도 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좀 조절하는 것도 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백억부동산 스토리 구독자분들이라든가 또는 저하고 1대1 상담이나 뭐 개인 상담 해보신 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 욕심을. 그래야지 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보이고요. 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그 검은 목요일 그 싸움이가 오늘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에 또 덮쳤는데요. 자, 지금 이 하루 만에 서킷 브레이크와 이 사이드카가 하루 만에 발동한 것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사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의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일어난 사례로는 2000년 4월 닷컴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랬고요. 또 이제 2001년 9월 9.11 사태 때도 여러분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 미국 증시가 불안할 때, 지금도 미국 증시가 불안했죠. 자, 이때 2006년도에도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났고요. 2007년 8월 서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우려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또 한 번 서킷 브레이커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서킷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지금 뭐 금융위기라고 또 같이 비슷하게 또 다가왔잖아요. 자, 요때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많이 다쳤고, 자, 그 이후로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좀 멀리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자,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자, 그때 저의 경우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의 자양분이 지금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바라보고요. 또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이론과 그 다음에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 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봐야지.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좀 갈고 닦고 있었던 부분야가 바로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투자라는 거는 남들 말에 믿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뭐 100%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정하게 내가 알고, 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 요걸 항상 제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든 이 주식을 투자할 때든 그러니까 이 뭔가 제가 안에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자, 실력이 충만해서 부동산 수익 많이 늘어났다, 또는 앞으로 주식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 그때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내가 욕심 부리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그러니까 되새겨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또 이제 그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거든요. 자,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자, 2016년도 2월 달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성공단 자,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때 코스닥 시장이 또 출렁였고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위기적으로 뭔가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갈 때에는 이 주식시장 코스닥과 코스피가 굉장히 출렁였는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 같이 함께 발동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금일이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주식시장이 좀 열렸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폭락이 많이 됐다고 해서, 자,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그때 주식을 또 좀 많이 사놔야지. 우량 주식, 많이 사놔야지.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또는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삼성과 관련된 계열사,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잖아요. 자, 그런 주식들을 막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오늘 주식 계좌가 굉장히 많이 텄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급락하다 보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우량주를 사게 되면, 대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회복되고 상승을 할 거다. 자, 뭔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들 있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분야. 지금 6개월 뒤에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요번이 마지막이냐, 이걸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주식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동아시아 시장은 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자가 정점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뭔가 소강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또는 미주 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유럽이라는 그 시장, 거대한 마켓 시장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경직되고 있고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이 정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피크 타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기감은 다시금 한 차례, 두 차례 주식시장에 뭔가 패닉시장, 뭔가 던져줄 수 있는, 하락 요인으로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몰빵을 하겠다 주식시장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지금 몰빵하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읽고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투자 기법에 의해서
자, 주식을 조금 이렇게 주식 시장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좀 리스크도 줄일 수도 있고 수익률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자, 부동산 시장도 동일하게 그와 비슷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이 검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동아시아로 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패닉 현상이 일어났다, 전파되고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의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미국의 그 쓰나미가 덮쳤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주요 시장도 개장과 동시에 이제 자유낙하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닥 시장에 발동이 됐고, 자,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수 하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 시장이요. 자, 이제 1800선에 이어서 1700선까지도 붕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선에서 이상에서 놀던 주식이 지금 1700까지 내려왔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700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또 약간의 반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반등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등이 있고 나서 또다시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 선진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부터 지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피크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주식의 흐름, 이 출렁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 또 좀 더 시장을 대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 또는 유럽, 미국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니케이 지수가 한때 1만 6,690까지 추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그 니케이 225 지수 1일 낙폭이 11,800포인트를 넘은 건 그 일본 경제 거품, 그러니까 거품 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이후에 30년 만에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폭락도요 33년 만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예.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자, 미끄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지금 개장 초기 4.2%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주요 국가 주가 지수도요, 동시에 10% 넘게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라든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래서 이제 그 S&P 500이라고 하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 등 이 주요 지수가 이제 10%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락폭이 이렇게 큰데 주식이 일시적으로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에다가 여러분들 자 몰빵한다. 또는 이제 투자금을 이빠에 넣는다. 자, 그건 자살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래서 이제 적립식 펀드를,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입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 지금 이 상황이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진정이 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의 반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저점보다 더 낮게, 자, 낮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립식 펀드가라는 거는, 자, 기관에
자, 이 공모식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적립식 펀드보다는, 자, 직접 투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 아이에게 뭔가 저축이라는 거를 해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적립식 펀드처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지금 흐름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반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차례 흘러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저점을 낮출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정한 총 내 투자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또는 아니 제가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번 떨어졌어요. 자, 월요일 날 2천만 원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게 지금 진정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장이 반등도 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뭔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는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위기적인 의식이 좀 더 고조된다 그러면 이게 다시금 주식이라는 게 지금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 다시금 2천만 원 또 한번 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좀 흐름이 지나가고 나서 또 뭐 한 차례 반등도 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이 2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또 다시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이때 1차적으로 하락했을 때 6천만 원 몰빵한 것보다는 이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샀기 때문에 매입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의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대한 이 한방, 몰빵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좀 이용해서 이번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대응과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량주, 뭐 대기업 주식에 그냥 내가 5천만 원 있어, 3천만 원 있어, 2천만 원 있어. 자, 이거를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는 자산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안정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감이 있을 때에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몇 차례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조금 매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자,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요. 지금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크나큰 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지금 뭔가 대기업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 우리나라에 진짜 괜찮은 대기업들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이 업황이라는 게 있을 때 굉장히 선도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기술력이 최고인 기업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출렁일 때에는 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약간의 반등과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한 방 몰빵을 하지 마라. 자, 이런 대응,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대응하는, 몰빵하는 대응은 하지 마라. 제가 주식이라는 거를 진짜 다음번 장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앞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진짜 크게 폭락이 있고, 뭔가 위기감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서 주식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신다 그러면, 이 100억 부동산 스토리 구독자는요, 부동산도 잘 하실 거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인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요. 이것도 보시면 돼요. 자, 1번이 있고 지금 2번이 있고요. 3번이 있고 4번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은 자금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하락 후 자, 상승시죠. 그랬을 때 요 시점 지금 바닥이잖아요. 꺾여서 바닥. 자, 요 시점에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지금 위로 상승을 하다가요, 약간의 눌림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눌림목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요 지표 하나만 놓고 뭐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때도 지금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계속 상승한데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올라탔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꺾였다. 그러면 크게 물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또 이제 상승 후에 자, 하락할 때, 그래서 지금 뭔가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꺾인 거예요. 그 꺾이는 시점에서 좀 꺾였는데 이게 좀 계속 비쌀 줄만 알고 계속 올라갈 줄만 아는 시장. 근데 잠깐 꺾였어요. 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이때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눌림목이죠. 자, 눌리고 나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하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방, 그러니까 하락 경직성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자, 이게 한번 크게 꺾이고요. 좀 약간의 반등. 하락 한번 크게 하고요. 한 번의 상승. 또 하락 꺾이고요. 상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이론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주식 좀 해보셨다면 이런 것들 좀 많이 아실 거거든요. 그 엘리어트 파동, 뭐 5단계, 3단계 이론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흐름들이 주식시장에서 자, 이 번번이 자,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큰 뭔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변화가 심한 이 주식시장,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뭔가 자금을 몰빵하기보다는,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표가 바로 자, 유럽과 미주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자, 이게 지금 언제쯤 좀 잦아들고 좀 줄어들고 뭔가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일 때에는 자, 뭔가 주식시장이라는 부분도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동아시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기조로 지금 뭐 치료도 되고 있고요.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줄어들기보다는 확산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다시금 한번 또 요동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주식시장이 좀 출렁이었다라는 거는 자, 6개월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6개월 뒤에 이 기업적인 환경,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또 판단을 그때 해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후유증이 이제 앞으로 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과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말씀을 자, 투자를 이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자, 이제 1,000원에 하나를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 자, 500원이 됐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1,000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두 개를 사게 되는 효과가 나오고요. 다시금 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금 하나를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니까 0.5개를 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또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를 샀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락을 하니까 뭐예요? 자, 두 개를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졌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 투자 기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투자 패턴만 알고 계셔도요. 자, 욕심만 안 부린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자, 이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대신에 잡주, 이상한 주식들 있잖아요. 뭐 한다더라, 뭐 이상한 좀 개잡주라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것만 여러분들께서 안 건드리고요. 좀 운항주 위주로 좀 이렇게 지금 또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좀 이렇게 회사 내용, 기업적인 내용이 좀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이 되고 좀 출렁일 때, 자, 여러분들께서 이때 좀 잘 잡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좋은 성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 자, 여러분들 투자기법 코스트 에버리지를 자, 적립식 펀드에서 적용할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좀 여러분들께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괜찮은 매입 평균 단가 이하의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해 보시는 거 자,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할 때요. 투자를 할 때 자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서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재차 더 올라가기보다는 만약에 자, 이 상승을 서울을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론자들. 근데 서울만이 투자할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성비가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가성비가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자, 서울 꼭 소유권으로 여러분들께서 취득 안 해도 자,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가성비 있는 지역, 뭐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5대 광역시가 됐든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그 전세가율로 바라본 서울의 거품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 한 20% 정도 돼요. 20%. 그 다음에 서울로, 이제 그 전세가율로 바라본 서울 주택가격은 자, 15% 정도, 자, 이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2년 이내에 전세가율 70%가, 자, 서울은 70%,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자, 60% 이상 맞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이 시장은 거품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위기가 이렇게 지금 오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온다 그러면 자, 서울과 경기 지금 그러니까 서울 강남 상구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요. 숫자만 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뭐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예측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왜? 내 돈은 소중하고요. 내가 어떻게 돈을 자, 이제 예측을 하고 생각하고, 자, 부동산을 어느 지역에다 매수를 할 건지, 또는 자산을, 부동산을 일부 처분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좀 우량주에다가, 자, 지금 한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어치 샀어요. 또 이제 좀 지켜다 보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지금 뭔가 확산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또다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다시 저점이 낮아졌거든요. 그때 또 1,000만원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불려가지고 우량주를 모아가는 방법.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냉철하게, 냉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자, 서울 외곽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 계기로 해서, 자, 크게 많이 올라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폭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라든가 증빙 제출,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의 상구 같은 경우에는 자, 불가피하게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하락기도 이 상징적인 이 지역들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이 좀 끼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안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 해서 좀 우리가 부동산도 자, 취득할 물건들을 좀 알아보고요. 자, 그런 물건들이 자, 요번에 뭔가 조정이 되면서 자, 그리고 그런 안 올랐던 부동산들이 실수요자 시장에 의해서 조금 더 이 키 맞추기가 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요. 자, 철도 노선이라든가 철도 노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일자리, 직주 근접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죠. 구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자, 가격적인 가성비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내실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실 있는 능력.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분들 지금 아마도 자, 부담 없는 이 물건들을 좀 취득하셨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개개인별로 오시면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부동산도요.
자, 분양권을 통해서 또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의 시세가 좀 가격이 잘 나가고 있는데, 자, 분양하는 A라는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이 좀 괜찮아요. 뭐 철도 노선 개발 계획도 있고, 일자리도 근접해 있고, 그 지역마다 다 이런 단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괜찮은, 자, 분양 단지들이 있어요. 자,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위기와 상관없게요. 자, 이런 분양권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자, 아파트 청약에는 당첨이 돼보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당첨 전략, 무주택자분들은 좀 청약적으로, 자, 이 포지션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1주택자인데 또는 투자를 하고 싶어.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략하는데, 아까도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자, 아파트 자체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 자, 에너지가 있는데 매매가,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약 70% 정도 나오고요. 자, 1억 미만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리고 아까 6억 이하라 그랬는데 이거 관심 지역이에요. 근데 한 3억에서 4억 원 이하의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철도 노선이 들어가고 교통편 호재가 있는, 자, 그러한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1주택 정도는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된다.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다주택자. 자, 뭔가 이 에너지가 없는 주택들을, 자, 지금 막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가 전에도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아까워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해라. 이거는 짐밖에 안 된다. 혹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자산도 분명히 지금 시점에선 이루어져야 된다. 왜? 지금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좀 잘라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거는 소액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식 제 주변에도 크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한번 요번에 내려왔다고 해서 한 번에 담근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시장을 유연하게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자, 총량에서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일부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패턴을 만들고 안정성도 높이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숙성이 된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시간이 그러니까 숙성이 되고 나면은, 예, 이 수익금이라는 것도 숙성된 만큼, 예, 크게 여러분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돌아온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일단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 제가 뭐라고요? 자,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내가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억 원 이하에서 투자금 1억 이상, 1억 이하 들어가는 물건. 그러면서 조건이 뭐라고요? 철도 노선이든 도로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 좀 해라. 그래서 석권의 거는 좀 석권해서 버릴 건 버리고요. 자, 손절매 할 건 손절매 하라는 거예요, 주택에서도. 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실 있는 물건을 좀 구해보자. 근데 서울은, 자, 여러분들 다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가성비가 있는 물건 외곽 지역 분명히 있고요. 근데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종부세라든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뭐 재산세라든가, 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예,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담감도 느낄 거고, 또 이제 세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규제책이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규제책도 굉장히 강하게 먹인 지역이 바로 강남 상구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쪽에, 자, 물건을 접근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자, 신중하게, 그리고 뭐니 해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일단 여러분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주식도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과 주식,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예, 일단은 중요한 건 그래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자,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되게 불안해요. 어딜 가기도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우울증이라는 부분, 자,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저도 좀 이 두려운 감에서, 지금 제 주변에도 다 두렵대요.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이 빨리 떨쳐질 수 있게끔 이런 바이러스들이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주식들은 한번, 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좀 그래도 아이의 미래가치, 미래 자산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한번 주목을 해줄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